안녕하세요. 닥터 소확행TV 최명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식후에 자꾸 배가 아파요. 큰 병은 아닐까요?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보인 교수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보인 교수님은 서울 성모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장 질환을 전담하고 계시고요. 영종 절제술이라든지 내시경 치료술에 대해서 아주 대가이시고 또 내시경의 질 관리에 대해서 많은 업적을 내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이보인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사실 이제 외래 환자를 진료하다가 보면 이제 검사하신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도 계속 배가 아프다. 그래서 외래에 다시 오셔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꽤 많거든요. 혹시 이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환자분이 어느 정도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환자분들의 증상만 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내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이러한 경우에 지금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 자체가 기질적 질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기능적 질환인지 정도는 환자분의 병력을 잘 들어보면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청자들은 이제 기질적 질환 그러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정의에 대해서는 좀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우선 기질적 질환이라고 하면 실제 우리 몸에 어떤 염증이 생겼다든지 종양이 생겼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손상이 일어나거나 또는 조직 자체에 어떤 변성이 일어나거나 하는 그러한 실체가 있는 병들을 다 통칭해서 말하는 거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흔히 하는 각종 검사, 예를 들면 내시경이라든지 초음파 검사, CT, 혈액 검사 등을 검사를 하면 실제로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요즘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만성 염증성 장질환 또는 위의 점막 같은 것이 패이는 위궤양 그리고 각종 위장관에 발생하는 암질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기질적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에 반해서 기능적 질환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몸에 염증이나 손상 같은 그런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환자가 계속해서 불편한 증상을 느끼는 그러한 질환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과민성 장증후군, 기능성 소화불량증, 또 만성 피로증후군 그런 질환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질적 질환은 이제 특별한 원인에 의해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조직이 손상되기 생기는 질환이고요. 예. 그다음에 기능적 손상은 그런 해박적 손상이 없이 기능 자체에 이상이 생겨서 오는 질환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능적인 질환들은 대개 왜 생기는 걸까요? 예, 아직까지 이제 아주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점들도 좀 있고요. 또 환자 개개인마다 원인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알려진 이제 기능적 질환의 경우의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 이제 위장관의 운동 자체가 너무 항진돼 있다든지 또는 지나치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제 위장관의 내장 감각이 있거든요. 이 내장 감각 자체가 너무 과민해져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냥 음식을 먹어서 그냥 기분 좋은 포만감 같은 것을 느낄 정도의 감각을 통증처럼 느낀다든지 또는 일반 검사에서 검출될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낮은 정도의 염증이 만성적으로 있는 경우 또는 우리 뇌에서 느끼는 불안이나 우울감 같은 것도 중요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오타, 우리말로 하면 이제 미생물 무리 같은 것의 변화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환자분이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개개인마다 이렇게 검사를 해서 밝힐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수의 환자를 모집을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밝혀내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기능적 질환의 경우에는 환자분들은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이런 불편감을 느끼고 심지어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중요한 거는 이러한 질환이 오래 지나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기질적 질환으로 진행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고요. 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적 질환이라는 건 이제 나쁜 애호를 가지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지 않은 그런 점에서는 안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을 불편하고 또 그런 고통이 반복되면 그거를 이겨내지 못해서 아주 심각한 고통을 갖고 병원에 오는 환자들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기능적 질환과 기능질환을 구분한다면 단기간에 즉각적인 치료나 검사가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환자들이 스스로라도 기능적 질환과 기능적 질환을 구분할 수 있으면 좀 낫겠네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대다수의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만성적인 통증이나 불쾌감으로 혹시 암이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해서 내원을 하셨다가요, 본인이 그런 병이 아니라 기능적 질환이라는 거를 확인을 하기만 해도 사실 많은 안도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는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증상이나 징후 등을 체크를 하시면은 본인이 스스로 조금 구분하실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그런 기질적 질환을 의심하는 경우는 이제 50세 이후에 증상이 처음 발생을 했다든지, 또는 그런 증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고 부위도 명확해지는 경우, 또 특별한 다른 원인이 없는데 체중이 계속 빠지는 경우, 또 보통 기능적 질환의 경우에는 수면 중에는 증상이 많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자다가도 그런 통증이나 불쾌감 때문에 잠을 깨는 경우, 출혈의 징후, 예를 들면 혈변이라든지 흑색변 같은 거를 보는 경우, 또는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철결핍성 빈혈 같은 것을 진단받는 경우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가 이제 의과대학생들한테는 경고 증상이라고 해서 중요한 아주 포인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기능성 질환으로 발생하는 통증이나 불쾌감은 간헐적, 그랬다 안 그랬다 그랬다 안 그랬다 하기도 하고요. 또 수면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잘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경고 증상, 체중 감소나 발열, 혈변 같은 그런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장 또는 뱃속에 있는 소화기관의 통증은 피부에 느끼는 통증과는 많이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알고 있어야지만 자가진단에 도움이 되겠는데요. 우리 피부에서 느끼는 신경 감각하고요, 그 위장관 내장에서 전달되는 신경계는 완전히 다른 신경계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증이나 불쾌감의 성질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위장관 장기에서 발생하는 통증 같은 경우에는 매우 좀 둔한 느낌이 있고요. 또 위치도 아주 명확하게 짚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피부를 누가 꼬집으면 여기가 딱 아프다고 짚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위궤양이나 십이지장이 생겼을 때 그 위치만 갖고 정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연관통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십이지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통증은 뒤쪽에서 느낀다든지, 뭐 심장에서 생긴 문제가 통증을 겨드랑이나 팔 같은 데서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기에서 발생하는 통증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를 늘 인지를 하시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의 증상에 너무 의존하시면 안 되고, 그냥 별 증상이 없어도 일정한 때가 되시면은 주기적으로 위장관 내시경 검사, 또는 이제 대장 내시경을 안 하시는 경우에는 분변자멸 검사, 또 복부 초음파 검사 같은 것 등을 때가 되면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드 사인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경고 증상이 50대에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경고 증상은 50대 이상은 다 경고 증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50대 이상에서 어떤 증상이 생겼다, 또 급한 통증이 생겼다, 이런 것들은 다 경고 증상을 생각하고 검사를 받는 게 좋겠죠. 우리나라 특히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는 정기로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권유하고, 실제로 그런 검사를 받음으로써 사망률이 급격하게 감소된 것을 얻었잖아요. 좋은 결과를. 때문에 50세 이상의 고령 그 자체가 경고 증상인 것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세계 여러 나라가 부를 만큼 굉장히 환자 입장이 좋잖아요.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도 배가 아프면 금방 병원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의료기관 이용률은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을 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있는 건 이제 환자 입장이 굉장히 좋겠지만, 너무 환자들이 1차 병원 또는 심지어 대학병까지 몰리다 보니까 심각한 질환을 가진 환자가 빨리 2, 3차 병원에 방문할 수 없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때가 되면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드리고요. 또 반대로 내가 양질의 검사를 받은지 검사를 잘 받은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위장관에 좀 불편감이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조금 기다려 보시면은 증상이 호전되거나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아마 주제는 아주 세부적인 검사나 내용보다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질병을 이해할 때, 복통을 이해할 때 크게 기지적 질환, 기능성 연주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환자가 행동을 하시면 환자한테 큰 도움이 되고 또 의료제도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봉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